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청일 양국군의 출병과 조선의 대응.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였고 다음날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였다.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청일 양국의 군대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의 정치적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에 공동으로 내정을 개혁하고자 제의하였다. 조선에서 정치적 우위에 있던 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져 갔다.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청일전쟁, 일본군은 군대 출병과 조선 주둔의 명분을 찾지 못하자 오히려 군대를 서울로 이동해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겉으로는 흥선대원군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였지만 흥선대원군 계열의 인물이 아닌 김몽집을 비롯한 온건개화파 인사들이 새로 구성된 정부를 주도하였다. 경복궁 침범 이후 청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아산의 주둔에 있던 청군을 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이후 청의 증원부대를 평양에서 격파하고 일본 함대가 황해에서 청의 함대를 침몰시키면서 전세는 일본 측으로 기울었다. 제1차 가보개혁과 군국 기무처. 정부는 농민군의 패전개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고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적 개혁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한 뒤 개혁을 강요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이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수립되었으며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여 과거제 폐지와 같은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일본은 청과 전쟁을 치르느라 조선의 내정을 간섭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군국 기무처의 주도 아래 비교적 자율적인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 제2차 가보개혁과 홍범 14조. 일본은 청일전쟁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조선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였다.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의 주도로 흥선대원군을 축출하였고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호 등 급진 개화파 인사들을 귀국시켜 김홍집과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하였다. 군국 기무처는 폐지되었으며 박영효가 내무 대신으로 참여한 연립정부가 개혁을 추진하였다. 한편 고종은 중무에 나아가 청과의 관계를 끊고 자주 독립하겠다는 독립서고문을 바쳤다. 그리고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선포하였다. 홍범 14조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삼국 간섭과 을미개혁.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청으로부터 랴오동 반도를 할양받았다. 이에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랴오동 반도를 돌려주도록 하였다.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고종은 친러 정책을 추진하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로 여겨지는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조선 정부는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다시 구성하였다. 그리고 태양역 사용과 건양 연호 채택, 소학교 설치, 종두법 시행, 우체사 설치, 단발령 공포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단발령이 공포되자 을미사변으로 분노하고 있던 유생과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이로 인해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고 개혁은 중단되었다. 가보을미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의지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개혁 중 일부는 대한제국의 정책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개혁 주도 세력이 일본에 의지하였다는 한계를 지녔다. 가보을미개혁을 이끈 김홍집 내각. 가보을미개혁 시기에 수차례 정권교체 및 내각 개편이 단행되었으나 그 중심에는 항상 김홍집이 있었다. 누릴 소통망으로 구현한 김홍집의 행적을 보고 가보을미개혁의 흐름을 파악해보자. 김홍집, 온건개화파 출신의 관료이다. 제1, 2차 가부개혁과 을미개혁 때 내각을 조직하여 개혁을 이끌었다. 군국 기무처의 회의 모습. 김홍집님은 의욕이 넘칩니다. 일본이 청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개혁의 적기로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개혁안을 처리해야겠다. 김홍집님이 게시물을 공유하였습니다. 홍범 14조 반포. 이번에 시행할 개혁의 주요 내용 요약. 조선정부 공식 개정.
제 몇 차 가부개혁 주요 내용 정리. 김홍집님이 유길준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국에 중신된 자가 국무의 찬반을 보고 어찌 살아서 폐하만백성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대와 처지가 다릅니다. 그대는 어떤 난국이라도 극복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건져야 할 사명이 있지만 내가 할 일은 이제 내 스스로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성부 출신, 박교수 오경석 문화에서 공부하였음. 문과급제,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옴. 통일기무아문에서 근무하였음. 의정부에서 근무하였음. 군국기무처에서 근무하였음. 다음은 유길준이 가부개혁에 참여하면서 남긴 말이다. 지금 우리는 조선국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한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정치개혁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 인민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그 하나이며 세계 만국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그 둘이며 후세 자손에게 부끄러움이 그 셋이니 이 같은 세 가지 부끄러움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그 허물을 벗을 수 없는 가죽과 살이다. 유길춘 전서 4. 유길춘이 가부개혁에 참여하면서 부끄러워한 까닭은 무엇일까? 청일전쟁의 전개. 홍범 14조 1. 천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6. 조세 징수는 법으로 정해 함부로 거두지 않는다. 7.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이 관할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고종실록. 제1, 2차 가부개혁의 주요 내용. 1차 가부개혁. 국 내부를 설치하여 왕실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국정 업무는 의정부에 집중시켰다. 공사도비제 혁파, 과거제 폐지, 조홍 금지, 가부제가 허용, 연자제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 제1차 가부개혁에서는 국 내부 설치, 공사도비제 폐지, 중국 연호 폐지, 독자적인 연호 사용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찰기구로 병무청이 신설되었으며 국가재정을 탁지 아문으로 일원화하고 본위 화폐제를 채택하였다. 제2차 가부개혁. 지방 간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한성사범학교 관제 등을 제정하여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2차 가부개혁에서는 재판소 설치, 교육, 입국, 조서 반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었고 8아문이 7부로 바뀌었다. 지방행정체계는 8조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단발령의 시행모습.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지휘하여 가위를 들고 길을 막고 있다가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머리를 깎아버렸다. 그들은 인가에 들어가 모두 단속해 찾아내므로 깊이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머리를 깎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중 서울에서 온 시골 사람들은 문 밖을 나섰다가 상투가 잘리면 대개 그 상투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통곡을 하며 도성을 빠져나왔다. 황현 매천야록.